이번 시간에는 음식 조리 과정 중에 위생관리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위생의 목표는 식중독 및 뇌의 상해를 유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에 포함된 유해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또 냄새도 없고 맛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음식에 포함된 위생물질은 이용물질은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하는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리적 요소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식중독은 생리적 물질, 특히 세균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음식에 포함되는 위험 요소인 물리적, 화학적, 생리적 요인들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물리적 유해 요인이라 하면은 음식에 포함된 딱딱하거나 또는 부드러운 물질이 상해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리조각이라든지 액세서리, 또 반창고, 스테이플, 또 손톱 이런 것들이 바로 물리적 유해 요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적 유해 요인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은 자연적으로 생겼거나 또는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독성 물질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척제, 살충제, 또 몇몇의 금속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생리적 유해 요인이라 하면은 현미경 사용 없이는 볼 수 없는 세균, 예를 들면은 기생충,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바로 생리적 유해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리적 유해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물리적 유해 요인은 음식에 포함된 물리적 유해 요인들을 삼켰을 경우에 상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물리적 유해 물질은 비위생적인 음식 관리 또는 사고로 인해서 음식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몇 가지 조건이 지켜질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과일과 채소를 아주 신중히 이렇게 씻는다든지, 두 번째,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전체 모든 조리 과정을 세밀하게 주의를 한다든지, 세 번째, 음식에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음식 준비 과정에서 주변을 잘 정리정돈하면서 조리 과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적 유해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이 음식에 포함되는 경우 이로 인해서 식중독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비누, 세척제, 소독제, 그리고 살충제 등 모든 화학물질은 음식, 용기 및 음식 준비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화학물질이 주방에 저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음식 및 음식 준비 지역 아래에 배치하여 절대 음식에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화학물질이 영업장소에서 필요하지 않다면은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화학물질 용기에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이런 표시라든지 또는 관리 방법들을 반드시 부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음식 위생을 위해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중점 관리점들을 좀 보면은요. 첫 번째, 음식 관리자들은 청결한 개인위생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음식 조리 및 보관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올바른 온도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접 전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개인위생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개인위생에 주의하지 않으면은 음식 관리자들은 고의 없이 음식에 유해한 세균을 전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청결한 개인위생을 유지하는 음식 관리자들이 음식에 세균이 전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음식 관리자들은 올바른 개인위생 관리를 위해서 다음의 조치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 만약에 질병이 있는 그런 음식 관리자들은 절대 음식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올바른 시간에 올바르게 손을 씻고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식을 다룰 때에는 깨끗한 장갑이나 또는 깨끗한 기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항상 손톱을 짧게 유지하고 손을 쉽게 씻을 수 있도록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 관리자들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식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인이 앓고 있으면 절대로 음식을 다루지 마시고 본인의 질병을 유발한 세균이 음식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유념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개인위생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맨손으로 음식을 만지는 것을 척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을 올바르게 씻는 사람이라고 해도 섭취되기 바로 이전의 음식을 맨손으로 만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손에 아직도 남아있을 경우 세균이 음식에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섭취되기 바로 이전 음식이라고 하면은 어떤 음식들인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깨끗이 씻어 익히지 않고 바로 먹는 과일이나 야채 이런 것들은 바로 섭취되기 전에 음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케이크 또는 빵류 마찬가지로 섭취되기 바로 이전의 음식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미 조리가 끝난 그런 음식, 예를 들어서 피자나 햄버거, 핫도그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조리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음식, 샌드위치, 회 이런 것들이 바로 섭취되기 바로 이전의 음식들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맨손으로 직접 음식을 만지는 일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 관계자들은 조리용 장갑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섭취되기 바로 이전의 음식을 다룰 경우에는 집게 또는 큰 수저, 또 델리페이퍼, 일회용 장갑 등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장갑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장갑을 착용하기 이전에 먼저 손을 씻는다 하는 것이죠. 또 찢어진 장갑은 바로 교체를 한다.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질 때는 바로 새 장갑으로 교체를 한다. 사용했던 장갑을 다시 씻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생 음식과 접촉되기 바로 이전의 음식을 다룰 때는 각각 다른 장갑을 사용한다.
사용한 장갑은 반드시 버린다. 또 장갑을 벗은 후에는 손을 씻는다와 같은 그런 관리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온도 조절과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온도 조절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은 올바른 온도에서 제공되고 또 조리되고 식히고 저장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온도대가 있는데 섭씨 5도씨부터 57도씨 사이가 가장 주의해야 될 온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높거나 낮은 온도에서는 쉽게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찬 음식은 5도씨보다 낮은 그런 온도에서 저장하고 또 뜨거운 음식은 57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저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재적으로 위험한 음식을 주위 온도에 저장하였을 경우에는 박테리아가 급속도로 번식하고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온도계 사용을 습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온도계는 금속 막대 온도계나 또는 디지털 온도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계의 특징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막대 온도계, 다른 말로 우리가 다이얼 온도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다이얼 온도계는 두꺼운 음식의 온도를 재는데 유리합니다. 막대를 몇 인치 정도 음식 속에 집어넣고 적어도 20초가량 지체한 후에 온도를 체크하게 됩니다. 음식 깊숙이 넣어야만 정확한 온도를 잴 수 있으므로 다이얼 온도계는 햄버거 빵 같은 얇은 음식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온도계 또한 음식 온도를 재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속 막대가 있으나 다이얼 대신에 디지털 번호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온도계는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얇은 음식의 온도를 재는데 유리한 그런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온도를 빨리 읽을 수 있고 또 얇은 음식의 온도를 잴 수 있으므로 햄버거 빵 등과 같은 이런 식재료의 온도를 재는데 매우 좋은 온도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접 전염 예방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전염은 생음식에 있는 박테리아가 다른 음식에 옮길 때 발생합니다. 특히 이 생고기는 간접 전염의 대표적인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생닭고기나 또 이외의 여러 가지 고기에서 나오는 핏물이나 또는 주스가 조리 장소의 표면, 또 도마, 조리기구 또는 손에 묻어서 박테리아가 다른 음식으로 옮겨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접 전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고기를 다룬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는 것이죠. 또 생고기가 닿는 모든 표면은 씻고 소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고기를 조리할 때는 다른 음식과 떨어져서 조리를 해야 된다. 또 생고기를 자를 때는 다른 전용 도마를 사용한다. 생고기, 조류고기 또는 계란 등은 냉장고나
냉동실 안에 다른 음식보다도 낮은 위치에서 저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높은 온도에서 조리되는 고기, 특히 닭고기 등은 다른 고기보다도 낮은 층에 저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요약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음식 관리자들은 다음에 10가지 사항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건강할 때 근무한다. 두 번째, 자주 그리고 올바르게 손을 씻는다. 세 번째, 섭취되기 바로 이전의 음식은 절대 맨손으로 다루지 않는다. 네 번째, 음식을 뜨겁게 또는 차갑게 보관한다. 다섯 번째, 적당한 또는 정확한 온도에서 음식을 조리한다. 여섯 번째, 뜨거운 음식을 가능한 빨리 식힌다. 일곱 번째, 생고기를 다른 음식으로부터 떨어뜨려서 보관한다. 여덟 번째, 씻고 헹구고 소독하고 공기로 건조한다. 아홉 번째, 음식 준비 장소 또는 도구들을 항상 깨끗하게 그리고 소독해서 유지 관리한다. 열 번째, 질문이 있을 때는 수시로 언제든지 질문을 한다. 이상과 같이 음식 관리자들의 근무 원칙 또는 관리 기준을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서 음식 조리 과정 중에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